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할게요. 이게 탄핵인데요. 민주당이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 재의결을 하겠다 했죠.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석 의원 3분의 1을 돌파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다 끝나가는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낙선자, 공천 못 받은 자, 각종 윤석열에게 서운한 자, 이런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3분의 2 재의결 한번 해보겠다 이겁니다. 지금 분위기 술렁이고 있어요. 3분의 2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 낙선자들은요, 여러분 5월이잖아요. 5월은 여행 스케줄이 많다고 합니다. 속이 상해서 바람이나 쏘일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정치하다가 제일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들한테, 부인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정치한다고 얼마나 얼굴 보기 힘든 아버지 어머니였을까요? 이런 분들이 임기는 다 돼가는데 이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 연휴 지금 즐기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가족 여러분, 제가 정치하느냐고 여러분들한테 서운하게 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뭐 요런 요 낙선자들은 요런 타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가족 관리해야죠. 가족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고 난감한 일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임기 말에 5월 국회 출석률은 매우 낮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방 빼야 되잖아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방을 빼야 되는 겁니다. 갖다 놨던 화분, 트로피, 감사패, 책 다 빼야 되고요. 그리고 보좌관들도 다 이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무실에 가면 자기 물건 다 빠진 텅 빈 국회 사무실에 여러분은 나오고 싶겠어요? 나와서 나 낙선됐다, 방 비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회를 나오고 싶습니까? 분위기 을신연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출석 의원 3분의 1을 넘기겠다고 총 공세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소집령이 가능할까요? 반란표 단속은커녕 출석 체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속된 말로 내가 윤석열을 위해서 왜 국회에 나가서 표를 던져야 되는데 내가 왜 다시 윤석열이 뭐 공천권을 가질 일 있어? 다시 볼 일 있나? 저 사람 대통령 하다 끝 아니야? 나도 끝났고? 뭐 이런 거죠. 민주당은 진영의 눈치를 보고요. 국민의힘은 인맥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끈 떨어지면 다 쌩까는 게 보수의 문제죠. 지금 현재 정치를 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음 끈 찾아 산말기 중입니다. 와우, 요새 오세훈 시장 스케줄이 메어 터진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던데. 자, 이미 다른 끈 찾아 산말리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은퇴를 작정한 사람들이 왜 국회에 출석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겠습니까? 지금 표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김웅 찬성, 안철수 찬성 의사 뭐 등등등 이미 표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재적 의원 3분의 2는요, 여러분, 불출석은 사실상 반대입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투표는요, 불출석은 사실상 반대 투표인데요. 출석 의원 3분의 2는요, 불출석은 사실상 0.5표 찬성입니다. 지금 김웅, 안철수 등의 1표짜리 찬성과 0.5표짜리 불출석이 어떤 결과를 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민주당은 3분의 2로 통과시키면 탄핵의 현실화 가능성을 코앞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이거는 출석 의원 3분의 2였으니까 재적 의원 3분의 2인 탄핵하고는 달라, 이렇게까지 구분을 할까요? 여론이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2로 통과시키지 못한다 해도 21대 이렇게 끝내고 22대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22대 분위기가 이럴 거야 라는 선전포고죠. 앞으로 쭉 우리는 법률안을 던지고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하면 그럼 우리는 3분의 2를 계속 시도할 거야. 니네들 반란표 단속 계속해라. 윤석열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라는 수죠. 민주당은 재의결해서 정치적으로 손해볼 게 없는 겁니다. 자,
2016년, 17년 탄핵 정국과는 좀 달라요. 이번 정국은. 그때는 번갯불에 콩 꺼먹듯이 막 몰아가면서 하는 탄핵 정국이었고,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진짜 뚝배기 끓이듯이 또는 뚝배기 식듯이 아주 천천히 탄핵의 그림자가 들이우거나 탄핵의 그림자가 빠져도 천천히 빠질 겁니다. 지구전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탄핵 정국이 시작된 겁니다. 기습적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언제고 찾아올 수 있는 탄핵의 불안감. 지금 정국은 그렇게 민주당에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트리거 뭐 하나라도 나와라. 그럼 탄핵이다. 이거죠.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뭐 어떤 거라도 태블릿 같은 거 하나만 나오면 그러면 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살얼음판 같은 정국입니다. 의석수도 2017년보다 야당이 더 많아요. 이건 뭐 아이고 이건 살얼음판도 이런 살얼음판이 없어.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을 지속적으로 해체해 왔기 때문입니다. 동맹 관리가 개판 그 자체였다. 김경률부터 전광훈까지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 분포를 김경률부터 전광훈까지, 전광훈부터 김경률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볼까요? 왼쪽에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조국 흑서팀 있죠? 진중권, 김경률, 서민, 권경의 이 조국 흑서팀, 그리고 깨시연, 더 레프트로 대표되는 문재인 지지그룹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등의 신진 세력,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보수당 계열, 그리고 장제원, 권성동, 정진석, 윤상현으로 대표되는 중진그룹, 거기에 안철수 세력, 이런 정치 세력들이 다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거기에 원자력계, 의료계, 택배산업 종사자 등의 직군 지지층이 있었고, 시민단체와 정광훈 목사의 태극기 세력까지 이 모든 세력이 윤석열의 지지그룹이었습니다. 자, 이 윤석열 지지동맹은 어떻게 됐냐? 자, 보세요. 일단은 한동훈이 제일 책임이 크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한동훈과 윤석열이 결별을 하면서 이 지지 세력 내에서 한동훈파와 윤석열파로 쫙 갈려버리는데 이 동맹 그룹이 어떻게 됐나요? 우선 한동훈과 파열음이 나며 조국 흑서팀이 한동훈에게 붙어있죠. 그렇게 윤석열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이준석하고는 일찍이 등 돌렸고요. 장제원, 권성동하고는 머륜이 되어버렸죠. 이 두 분이. 윤도 윤이지만 지지그룹 간 충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동훈과 조국 흑서 그룹은 호남 세력이 가세하며 자기들 세력을 키웠는데 중진 험지 출마론을 들고 나오면서 완전히 당을 찢어밟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의료계, 택배산업 종사자들 정책으로 밀어냈죠. 그분들 많은 수가 민주당 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원자력, 과학계는 R&D 정책으로 박살을 냈죠.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그렇죠? 사곡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후에 사곡세가 보수단체 다 밀어내며 그러면서 거의 콩가루 됩니다. 교육 시민단체 이 보수분들이 이 꼴 보자고 이랬냐 그러면서 돌아서고요. 이런 태극기 세력 하나 남습니다. 확실한 지지그룹이. 근데 그거 아세요? 태극기 세력에도 의사와 과학자분들, 일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동맹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동맹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마이너스의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니 지금 윤석열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한 줌단으로 찌그러든 겁니다. 수습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선을 뒤로 쭉 물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해야 돼요. 과오를 인정하고 동맹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정책과 정무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한테 굴욕적인 15분 A4 영수회담 전 국민에게 다 나갔죠. 방송으로. 이 와중에 의료정책은 이재명과 손잡고 나아가겠다. 진짜 볼장 다 본 겁니다. 조만간 의료 사태가 미궁에 빠지면 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고 나설 겁니다. 그 특조위원장이 김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김윤 특조위원장한테 특별조사 당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라 정말 볼만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선을 물리고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아군을 죽여가며 프렌들리 파이어라고 하죠.
자신의 권위만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노답이십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간신들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총선에서 보수가 많이 집결했죠. 그 보수가 집결한 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집결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 한동훈 보고 집결한 게 아니라 민주당 꼴 보기 싫어서 나온 표들이지, 윤석열과 한동훈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나온 표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